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입니다. 네. 어저께 정말 반갑고 좋은 소식이 있었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에, 그죠? 남북 통신선이 13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예, 남북 통신선이 13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좀 어떻나요? 음성 어떻습니까? 지금 음향 시스템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괜찮습니까? 예, 음, 13년 만에 복원된 남북통신선. 예, 13개월이죠. 죄송합니다. 예, 어저께 아침에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하나된 한반도의 힘, 예, 하나된 한반도의 힘 말씀드리면서 일본의 올림픽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남과 북이 하나로 단일팀으로 만들어서 올림픽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딱 그냥 불과 몇 시간 만에 예, 통신선이 예, 복원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좀 기억도 생생한 것이 그죠? 폭파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데 예, 복원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저께 통신을 했습니다. 통신을 하고 서해, 그 다음에 동해 선 두 가닥이 있는데 그 두 가닥이 서해 쪽이 개통이 되고 동해 쪽은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전 10시에 개통이 돼서 시험 통화를 해봤는데 운영 예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연결을 계속 지속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는 각각 3회선의 케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직통전화, 하나는 팩스선, 또 하나는 예비선, 그래서 세 가닥이 있는데 지금 서해 쪽은 통화 음질 상태도 확인을 했고 팩스를 시험용으로 지금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 첫 설치, 그동안 이게 끊어졌다 연결하기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에 첫 설치 이후에 끊어졌다 이제 반복을 했는데 2002년 9월에 제8차 남북군사 실무회담에서 남북군 상실간 통신선 설치를 처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3년에 동해지구에 통신선을 구축을 했는데 2010년에는 동해지구에는 산불로 인해서 소실이 되고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2년 가까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서해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 재개를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이제 임시 복구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통신선을 정상화한 것에 이제 합의를 해서 6월 25일 남북 통신 실무 접촉을 통해서 어떤 통신선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이행 방안을 합의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7월 달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 그다음 8월에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했었는데, 그죠? 예, 그 이후에 또 2020년, 작년이죠. 작년 6월 9일 북한이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이제 차단을 했었습니다. 남측 우리 쪽에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후 동서 지구의 군 통신선과 함정 간 상선 통신망 핫라인에 대한 군사 통신 채널은 개설을 하자고 해도 모두 북측에서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아서 복통이 됐고요. 그러던 중에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죠.
예, 그걸 위한 또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북측에서는 어떤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6월 19일 날 이렇게 3초 만에 폭삭 주저앉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저께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 말씀도 드리면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네 번째 항목으로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내외에 가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를 비롯해서 국제 경기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물론 뭐 이번 올림픽은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키로 하였다. 이것 또한 지난 7월 21일 날 일본 도쿄에서 IOC 총회가 열려서, 임시총회가 열려서 거기서 호주의 브리즈번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물고 나왔습니다만, 2024년 파리 그리고 2028년 LA 올림픽에 우리가 남북 공동 선수단을 구성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예, 또 하나의 발걸음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측이나 우리 북측이나 남과 북이 사실 내년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경색된 국면으로 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또 남북 정상간이 그동안 세 번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호응도 하고, 그죠? 우리가 또 판문점에서 군계선도 이렇게 넘어가고, 또 미국의 트럼프까지 와서 또 중재 노력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대로 그대로 단절된다는 것은 너무나 손실이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양측 모두 다 이러한 경색된 국면으로 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6월 달에 6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께서 그때 판문점 원포인트 회동 가능성이 잠깐 거론됐었죠. 그죠? 6월 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현 판문점 원포인트 회동 가능성에 대한 제가 기대를 담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6.15 민족선언, 우리 진보개혁단체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 기반해서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또 우리 독도 지키기 남북 공동훈련, 그 다음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즉시 연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라는 그런 참여를 선언하는 행사도 있었고,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님이나 또 미국의 우리 오인동 박사님 등 해서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의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또 저도 역시 또 이 행사에 저도 참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언도 하고, 또 실제로 퍼포먼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 존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물밑 그런 어떤 작업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간이 꾸준하게 서로 서신을 교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왔다고 어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6월 중에 판문점에서 문김 회동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특히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참여정부 때도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아주 긴밀하게 문재인 정부의 안보 통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어떤 뭐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파트너로서, 예, 그런 또 정책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6월 중에 판문점에서 문김 회동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또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미국을 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 그 당시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도 뭐 그냥 경비 들여서 가는데 그냥 뭐 놀러 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무언가 밑거름이 있었다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또 정세현 통일부 장관께서 6월로 이야기를 하셨던 데에는 6월이 어떤 가장 적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7월, 8월 넘어가면 내년 대선을 앞둔 어떤 정치 일정, 그 다음에 양당 간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대선 후보, 또 이런 또 경선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6월 중이면은 있지 않겠냐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8월, 7월은 너무 좀 촉박한 것 같고요. 뭐 다 같지 않습니다. 며칠 안 남았고요. 8월 중에 어떤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정치 일정,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선 후보를 하는 경선도 한 달, 뭐 40여일간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늦춰지긴 했지만, 정치 일정도 늦춰지긴 했지만, 뭐 8월 또는 뭐 9월, 뭐 어떻습니까? 또 남북 간에 그런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참여정부 이후에 2007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5년차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임기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정권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단절이 되고 거기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까지 터지면서 그 또한 북한의 소행으로 조작하고 왜곡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단절되고 이후 박근혜 정권에 완전히 개성공단이 클로즈 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저 또 두 번 다시 또 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10년, 20년 또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가족분께서 얘기 말씀하셨지만 이번 차기 또 차차기 우리 민주개혁정부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면 향후 저 사람들은 저쪽 보수 세력들은 자리 잡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은 누구나 하십니다만은 실제로 천안함 사건 하나만 그죠?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수구 세력은 저는 소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얘기도 정세훈 통일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반드시 남북 대화를 복원을 해야 되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 방문했을 때에 공직자가 공금 들여서 간 건데 출장 간 건데 놀러 갔겠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의견 접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어떤 중재적인 역할 또 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고요.